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사실 오늘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증시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도 제가 유튜브 공방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긍정 의견을 많이 드렸던 섹터가 최근에 상당히 좋죠. 특히나 소비재 라인으로 보면 엔터주처럼 연 내내 봐야 된다.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강조드렸던 애들이 하이브부터 해서 신고가를 쏘고 있고, 그리고 오늘자 보면은 그냥 바이오가 완전 대장입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바이오를 지금 많이 채워놓고 가져가는 형태인데 뭐 전반적으로 좋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타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쭉 쏘고 나서 그 다음 타자로서 저희가 바이오를 좀 저가에서 많이 사놓는 이런 전략을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상당히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고 순서대로만 가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증시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중요했던 이야기들 하나씩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다음 차신 뭐가 될 건가,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애들을 더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지점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요약 한번 같이 시장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증시랑 사실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먼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보면은 실제로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많긴 합니다. 이 지점은 비슷해요. 그동안의 증시도 지수는 계속 상방 트라이가 이루어졌지만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넘쳤던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자주 강조를 드렸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차이가 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갈리죠. 그동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의 랠리가 쭉, 이제 피의 랠리가 쫙 붙었을 때 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웠어요, 옆으로. 이 괴리가 좀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 괴리가 맞춰지는 구조 속에서 좀 기이한 현상들, 대표적으로 코스피의 고시총, 투톱,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랠리가 셌죠.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은 거의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랠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하다. 물론 삼전 하이닉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가도 말이 되죠. 더 가는 게 말이 된다. 이런 종목인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이 괴리감들이 해소가 되는 구조,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조들이 필요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게 발생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내려왔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물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섹터가 어땠냐가 중요한데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좀 꺾였어요. 그 지점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사실 이거 내려왔다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죠? 네. 쑥스럽습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요거 내려와가지고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요거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물론 좀 최근 증시랑 다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익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단기적으로 피크는 충분히 찍을 수 있고 좀 쉬었다가 가야 더 멀리 가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그런 구조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시는 분들, 평단 밑에 있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테고 위에서 잡는 분들은 좀 거래하는 형태로 바라보셔야 되겠고, 없는 분들은 좀 빠지면 담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환매적인 측면들은 계속 앞으로도 부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경험해봤겠지만 지금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같을 때 좀 돈을 벌어야겠죠. 시장이 항상 언제나 매번 좋지만은 않으니까요. 좋을 때 많이 벌고 좀 덜 좋을 때 잘 지키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실력이겠죠. 하여튼 이런 측면들이 오늘은 좀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바이오 제가 시작부터 너무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축이 되는 애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귀가 될 건데, 자, 오늘도 주목받았던 거 비만 라인입니다. 비만 라인. 결국 이 비만 라인은 위고비 마운자로가 뭐 시장에 거의 뭐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시지만 얘네들은 이제 물질입니다. 이제 물질, GLP-1 계열의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다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종목 설명은 제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은 D&D죠.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그리고 메쉬인데 메쉬가 내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건데,
지금 메세라에 대한 분쟁이 잡히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랑 화이자랑 내가 살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메세라의 기술 수출했던 D&D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 신고가 계속 뚫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펩트론. 펩트론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지만 제가 이 종목들 다 써놓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같은 반감기 대장은 인벤티지 랩이었고 G2G 바이오 같은 애들도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 아까 제가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뭘까요? 물질 타겟 아니죠. 얘네 다 편의성 타겟입니다. 이 편의성 타겟이라는 말은 쉽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물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더 편하게 먹는 것들, 또 편하게 투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2주에 한 번 맞게 만드는 것들, 한 달에 한 번 맞게 만들게 좀 반감기를 늘려주는 기술들. 그게 이 세 가지 기업이고 경구용 타겟으로 이제 D&D가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제외하고 얘네들 라인 제외하고 비만 라인은 사실 국내에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삭센다 같은 거 유통하는 기업들도 있죠. 아니면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뭐 파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별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면 딱 좋은 애들이 한미약품.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동제약 얘네들이죠. 얘네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얘네가 임상 다 끝내고 일라일리랑 경쟁을 한다 1대1로. 사실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얘네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쫙 물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임상 앞으로 좋을 거예요. 해볼만 해요. 국내 임상 들어가요 하면서 주가 튈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네, 거래해야 됩니다. 거래. 얘네는 완전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추가 재료가 붙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싸게 사서 또 올라가면 팔고 싸게 사서 올라가면 팔고가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빅파마들의 투자 형태가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비 또 우리가 데이터 대비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글로벌에 이제 비만 학회 있죠. 참여 기업들 여기 많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하신다라면 데이터가 그럼 어디 쪽으로 좀 쏠려 있는가, 어디가 중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D&D가 먼저 신고가 뚫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차시 누가 붙을 건지까지 내용을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은 결국 끝나지 않는다. 이 글로벌에서 돈 투자하는 거를 비만에다가 끝내는 형태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빅파마들이 더 투자의 구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면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거예요. 바이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었고 오늘도 D&D를 필두로 해서 대장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인수 노이즈가 안 붙었으면 이거 또 쐈을 때 제가 조금 D&D 파마 때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의견도 드렸을 건데 지금 메세라를 사고 싶어가지고 빅파마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갈 때까지 가는 거 봐야죠.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추가로 어제부터 했던 게 이제 월드 ADC였습니다. 국내 참여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더 있어요. 인투셀 같은 애들도 있고 있는데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코멘트 드릴 건데요. ADC 또한 항암 라인에서 투자하는 금액 보면은 비만에 못지 않습니다. 원래 비만이 지금처럼 떠오르기 전에는 ADC가 빅파마 투자 금액의 1등이었는데 여기 기업들 잠깐 볼게요. 플랫폼이랑 같이 봅시다. 알테오젠. 오늘 신고가 뚫었죠? 이제 종가상 완전 신고가입니다. 알테오젠. 이가켄 바이오. BL 바이오. 프릴 바이오. 이쪽 라인인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쉽게 딱 보면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명인들의 복귀 코멘트에서 이거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저는 삽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증명하고 있죠. 이따가 제가 바이오 총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팔 때냐 그러면 지금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다라고 봅니다.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고 얘네가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코스피는 지금 사실상 이제 4,300을 찍었어요. 사실상. 코스닥 900입니다. 제가 뭐 지수 맞추기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바이오의 앞으로 퍼포먼스를 본다라면 얘가 저는 최소한 1,200은 가야 이제부터 더 오를까 말까
고민의 1차적인 단계 정도로 보고요. 사실 업사이드 더 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 얘기는 이따가 제가 종합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 ADC 타겟이라고 하면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조 대장인 알테오젠 신고가 뚫었죠? 전 따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드렸던 의견은 안 듣고 오늘 보셔가지고 그럼 고가 따라잡기 할까요? 하실 분들은 하신다라면 비중 조절 확실히 하세요. 이거 처음부터 또 비중 세게 들어가면 고가에서 물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등락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런 구조가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따가 제가 이제 후발주로서 관심 있는 애들은 하나씩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 여기 띄워놓고 해야겠네요. 요약을 해보면 자, 큰 틀에서는 이제 P가 많이 썼어요. 이 키 맞추기가 몇 개가 발생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왔고 코스닥은 누워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대형주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 라인 똑같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2차전지면 뭐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애들이 이렇게 또 쐈어요. 근데 중소형주 얘는 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의 특징들인데 얘네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타겟 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 나올 때 담을 수가 있는 거고 중소형주 거래는 이런 거래가 유리해지는 순간들, 트레이딩 유리해지는 순간들이 또 오니까 이걸 타점 잡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이냐? 대형주에서 좀 밀려도 할 말 없는 때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가 내릴 때 이 빈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유입되는지 보고 그럴 때 특징들이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때 중소형주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거 사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이거 내려올 때 좋은 애들이 빠진다. 여기에 이제 분할로 막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섹터는 제가 나열을 해드렸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저는 당분간 계속 수급 시소처럼 나올 거라고 봐요. 대형주가 뭐 원웨이로 빠진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빠지면 붙고 이게 올라갈 때 또 쉬고 서로 수급 시소가 계속 나올 건데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라면 거래에 대한 어떤 효율화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미국 증시도 고점 찍고 피어앤그레이드 기준으로 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 색깔 조금 바뀌고 있다가 오늘은 다시 원점 행위 돌아갔던 게 뭐냐면 이제 대형 빅테크들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대형 컴퓨팅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올라가게 됐고 나머지는 사실 좀 쉬었습니다. 미국장에서. 얘네 쉰 이유도 제가 좀 살펴봐 드릴 건데 증시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미국 증시도 뭐에 굉장히 민감했냐면 관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관세가 이제 에이펙이 끝나면 얘가 좀 조용해질 거라고 이 키워드가. 지금 벌써 좀 조용해졌죠. 미국 증시에도 별로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다음 키워드는 또다시 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증시가 쉬었던 것도 이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이 증시가 원하는 바대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살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심이 되는 거는 결국 테크주들. 이건 좀 별개로 볼게요. AI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는 결국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라고 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발전 단계.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하는 애들도 올라가죠. 태양광 올라가죠. 풍력은 못 움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도 풍력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ESS 같이 올라가죠. 전력 설비 올라가죠. 원전 올라가죠. 이게 다 데이터 센터 베이스, AI 베이스거든요. 그럼 얘네들까지 중심 키워드가 금리 하나, 그리고 성장 라인에서는 AI 하나, 이 골자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도 유사한 형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리 때문에 좀 민감해서 쉬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좀 중요했던 거는 여기 쿡 이사예요, 연준에. 저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다시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해가지고 돌아오셨죠. 근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는 구조가 경기는 어때요? 경기. 괜찮아요. 네. 물가 어때요? 물가. 괜찮아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 어때요?
고용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고용을 살리려면 어차피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연준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 어떤 얘기했냐? 아니야 그게 아니다. 지금 물가도 우리 신경 써야지. 경제가 계속 좋잖아. 그럼 금리 내려버리면 이거 물가 쭉 올라가면 어떡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증시가 가장 뜨겁게 환호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12월 한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12월 금리 결정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구조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스탠스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67%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90% 넘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막 빈번하게 펼쳐지고 또 셧다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데 이거 저는 또 바뀔 거라고 봐요. 결국 또다시 금리 인하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증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따가 바이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할 건데 결국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금리 인하 구조에서 가장 많이 반응하는 거 러셀이랑 바이오테크들입니다. 이미 막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별게 아닌 재료로도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는 보통 따라가는 구조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재료에 대한 것들이고 또 하나는 금리 어차피 100%는 못 맞춥니다. 저도 여기서 가능성이 저는 금리 인하가 높다라고 베팅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100%는 안 돼요. 근데 그 변동성 사이에서 셧다운이라는 매개체가 이렇게 또렷해지고 있는 구조는 우리 입장에서는 뉴스에 별로 안 나오니까 미국 셧다운이 별로 큰 재료가 아니지만 항상 금리 인하 구조 속으로 들어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지점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금리 인하 구조 속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값을 높이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코스닥이 많죠. 그러면 처음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코스닥 지금 과대낙폭인가요? 과대낙폭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ADR 기준으로 볼게요. 올라왔다고 올라온 게 코스닥 지금 74입니다. 코스피 8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개별주들은요, 아직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입니다. 코스피, 여기 누워있죠, 밑에서. 코스닥, 여기 보면은 한참 밑에도 누워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를 막 배팅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가 과열돼 보이고 뜨거워 보이고 모두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 개별주들은 아직 아니다.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중요 키워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색깔이 좀 바뀌면서 대형 테크들이 지금은 한번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 하면서 횡보세가 많이 좀 또렷하죠. 아마존 정도 제외하고 걔네들이 쉬는 구조 가져갈 때 러셀 종목들 움직임 폭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은 거기서 우리도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코스닥 개별주들이 좀 좋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 누구냐? 돌고 돌아서 또다시 바이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닥 지수만 봐도 바이오 올라가는 날만 코스닥이 올라가요. 다른 애들한테는 반응도가 거의 없죠. 코스닥 시총의 38% 정도가 지금 바이오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여튼 그런 지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료 붙은 거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보로노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제가 아까 짚어드렸으니까 빼고 신약 기업들을 좀 볼 건데 보로노이 지금 신고가 뚫었죠. 이거 재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침에 비소세포 폐암 타겟입니다. 아니 소세포 폐암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폐암 치료제는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환자 자체가 비소세포 폐암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인데 지금 보로노이가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VRN11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돌연변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투과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 여러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원톱은 타그리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타그리소가 유일하게 못 잡는 라인. 뇌로 전이되는 돌연변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 타겟해서 만든 게 지금 보로노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로노이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자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있어요.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얘네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좋아하는 애들이 시장에서 유동성 기준으로는 이렇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신고가 뚫고 있죠. 그러면 얘 이후에 신약 라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애들 봅시다. 오름 테라퓨틱스 신고가 뚫고 한참 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인투셀 같은 애들, Y바이오로직스 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고 대량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보로노이로 놓고 후발 형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국내 기업 중에서 퓨처캠 이제 막 바닥 꿈틀거립니다. 신약 라인 중에서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연말 타겟으로 재료가 노출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얘도 지금 붙고 있죠. 뭐가 붙냐. 이뮤노반트가 파트너사입니다.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임상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아는 빅파마는 아닙니다. 사실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아제넥스라는 기업이에요. 아제넥스가 자가면역 질환에서 사실상 지금 FcRN은 항 FcRN 기준으로는 글로벌 원톱입니다. 걔네 시총이 57조예요.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는 거기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런데 이번 12월에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좋은 결과값이 기대되고 있는 과정 속에 저는 이거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글로벌 가장 잘한 애들이랑 상대할 만한 애들이니까. 대표적인 이제 보로노이가 거기서 경쟁 우위에 있으니까 신고가 쏘는 거고요. 퓨처피캠 같은 기업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 플랫폼 다음으로 신약 라인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세포치료제 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예를 들면 혈액암, 카티 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내년 초에 임상 발표할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왜 이 바이오주를 순환매까지 예측하면서 선발대들 신고가 뚫었는데 후발대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대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오 전반 상승이요. 그 얘기는 이거 보시면 돼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거 먼저 볼게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계속 신고가입니다. 연일 쏘고 뭐 쉬지 않죠. 이게 지금 빅파마들이 아니에요. 얘네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들이 다수입니다. 계속 신고가예요.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 과거 2021년에 바이오 대상승장 있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차트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냥 코덱스 바이오 보면 됩니다. 여기가 신약테크들이 기업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펀드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구조가 나와요. 대상승 나오면. 물론 편입이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죠.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이 금리 인하 구조였고 바이오 기술주들의 상승 레벨이 뿜어져 나오는 유동성 장세였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시총에서 이제 코스닥의 한 축은 굵직한 기둥이 바이오입니다. 저는 얘네들 이번에 좀 올라갔다고 끝나는 구조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선발대 가면 또 후발대 가고 후발대 가면 그 다음 애들 가고 또 그 다음 선발대 가고 반도체 순환매 나오듯이 유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CDMO나 다른 애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갈게요. 그래서 보로노이를 필두로 해서 좋은 데이터 값 가지고 있는 신약테크들, 그리고 지금 데이터부 발표 나오니까 신고가 뚫어버리잖아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애들은 아직도 많다. 아직 후발 애들 출발 안 하는 애들도 많다라는 관점으로 바이오테크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내년 4월에는 이번 에이펙 때는 한국으로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렇게 왔는데 4월에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갈 것 같죠? 중국으로. 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 중에 소비재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엔터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브 같은 기업들 이미 신고가 뚫고 1차 조정받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재료가 좋았던 JYP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 저는 이 SM이라든지 뭐 YG엔터, 뭐 디어유 결국 순서대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 엔터주들. 이 엔터는 이미 작년 하반기,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첨가가 되고 있어요. 조그만 스터디에도 알 수 있는 영역들인데 특히나 과거처럼 공연이나 투어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MD라든지 플랫폼 같은 매출도 같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 엔터주들은 하나의 또 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 상승에.
참고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1차적으로 엔터 미디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집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관계, 외교 스탠스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풀려가는 구조 속에서는 관심 가는 영역으로 두자.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내용이 많은데 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다른 섹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